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4장 원가의 배분입니다. 챕터 4 원가의 배분.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가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 제품이나 여러 부서에서 발생한 원가가 제조간접비, 간접원가, 원가. 그러니까 여러 제품이나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발생했으니까 각 제품별 또는 장소별로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배분, 이번 시간이 제목이 원가의 배분이죠. 그래서 1절에 원가 배분의 1번의 의. 원가 배분은 공통원가라고 그랬죠. 여기 공통원가라고 했는데 공통원가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제조간접비 또는 제조간접 원가. 요즘은 끝나는 말이 무슨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배분 기준.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싫어. 그죠? 그런 사람 있는데 어쨌든 회계는 약간 논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잖아요. 거래, 판례소의 입각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원가 회계도 원가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죠? 어쨌든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원가 대상. 이 대상이 부문과 제품이 있는데 일단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그러니까 여러 제품의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가 제조간접비다. 제조간접 원가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각 제품별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부문이에요. 부문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장소.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 작업을 하는 장소, 이게 바로 부문이에요. 부분이 아니고 부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지 말랬죠. 내가 빚이 얼마인데 그런데 이렇게 써놔. 빚이 얼마인데요. 이 빚이 아니라니까요. 이 빚이 아니고 우리 빚이 얼마야 그럼 빚. 혹시 웹툰 보세요? 웹툰 몇 개 보거든요. 요일 웹툰. 쿠키는 몰라야죠. 어제 요일 웹툰 보는데 거기에 또 이거 나와. 빚이 얼마인데. 보신 분 계실 거야 아마. 근데 공부할 때는 보지 마세요. 잠깐 쉴 때는 봐야지. 빚이 얼마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부분하고 부문은 다른 거예요. 공부할 때 부문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넘어가요 그냥. 어쨌든 장소.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에 원가가 객관식으로 4개 나와요. 4개. 옛날에 5개였는데 부가세한테 하나 뺏겼어. 이제 4개 나옵니다. 근데 4개 중에 거의 하나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확률이 높은 게 부문입니다. 보조부문비, 보조부문 원가, 보조부문비. 이거를 각 제조부문,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데 뭔 소리냐? 이따가 합시다. 일단 오늘 그럼 일단 제조간접비. 어쨌든 크게 보면 제조간접비고,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나 제품별로 배분하는 거, 할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직접비 간접비 설명할 때 제가 김밥하고 뭐였지? 떡볶이였나? 김밥하고 라면이었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2가지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해야 됩니다. 왜? 2번은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 정확한 재고자산을 평가해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해라. 부문 책임자나 종업원의 성과 평가해라. 이렇게 써있는데 필요 없고요. 필요 없지만 그래도 목적은 있어야죠. 이거 책이잖아요. 책이죠. 요약집이 아니라 책이에요. 그죠? 책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났다고 책 찢어버리고 막 이럴 거 아니죠? 끝나고 실무에서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이 어느 정도 써 있어야 돼. 써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교재지. 안 그래요? 요약집이 아니잖아요. 요약집이. 그래서 원가 배분의 목적 이런 것도 참고 삼아는 보시고, 자, 원가 배분 기준 어떻게 나눌 거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즉 원가가 발생한 원인이 있고 그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럼 원가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 배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 인과관계 기준. 기억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수혜 기준이다, 부담 능력 기준이다,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배웠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혜 기준, 혜택을 받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 우리 저번에도 김밥이었나?
근데 김밥이 분식집 김밥이 아니라 공장 김밥. 그래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 김밥하고 또 떡볶이, 저번에 떡볶이였죠? 떡볶이였는데,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모르던 회사, 새로운 회사를 차렸잖아요. 남들 몰라요. 그리고 광고를 해야 돼. 광고. 광고 전의 매출과 광전이 뭐니? 광고 전과 광고 후에 매출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100에서 130으로 늘었고, 이건 100억. 이건 떡볶이는 만약에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 했더니 확실히 효과를 봤어. 근데 얘는 30%가 늘었죠. 근데 얘는 50%가 늘었죠. 그럼 얘가 혜택을 더 많이 본 거죠. 광고로 인해서 얘가 매출액이 더 상승했죠. 얘가 혜택을 더 봤어. 그러면은 이건 30%고 이건 50%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증가된 그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자. 이것이 수혜 기준이고,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수익 창출력 이런 거에 따라서인데 뭐 그러려니 하세요.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말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할 때 혹시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회계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싫지만 사회 나가면 어차피 또 회계를 모르면 안 돼요. 결국은 알아야 돼. 상식이에요. 경제인의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는 상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가. 상식이 안 쉬워요. 혹시 공사나 공단 이런 데 준비하신 분 상식 공부 안 하시나요? 일반 상식? 일반 상식 책 있다만 한데 그게 상식이에요?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인사고과 하는 데 있어요. 인사고과가 공정해야죠. 그래야 말이 안 생기잖아요.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결국은 제품의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도 되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리고 책에는 4번에 세분화가 있어요. 요거 하기 전에 책에는 4번에 세분화인데, 세분화를 할 때 세자는 가느다랄 세 이거예요. 세발낙지 아세요? 세발낙지가 왜 세발낙지예요? 발이 세 개니까. 그쵸. 발이 세 개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지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안 먹어봤네요. 낙지는 많이 먹어봤는데, 술 드시는 분이 아마 낙지 한 번은 먹어봤겠지. 세발낙지를 안 먹어봤네요. 그러니까 세발낙지 왜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젓가락에 말아가지고 하죠. 그죠? 어쨌든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라 아니라니까요. 이거 뭐죠? 가느다랄 새. 그러니까 발이 가늘어. 다리가 가늘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거니까 통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번에 구워 먹든 그냥 먹든 하잖아요. 그게 세발낙지. 가느다랄 새예요. 그러니까 원가 배부 기준을 자세히 하면 그만큼 원가는 정확해지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고, 반대로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원가 계산을 여러 개 자세히 하려면 힘들어. 우리 좀 간단하게 하자. 그럼 간단하게 하면 말 그대로 간편해서 좋은데 문제는 정확성은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세분화가. 그러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원가 기준을 여러 개로 나눠야 돼. 원가 기준을 세분화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정확해지지만 복잡해지고, 반대로 단순화하면 간편해지지만 원가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우리 회사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걸 선택하면 되고, 자, 2절 제조간접비 교재 148쪽이죠. 교재 148쪽. 저 페이지 써놨던 게 도망갔나 봐요. 어디로. 자, 148쪽입니다. 말아서 잘 찾아오시겠죠? 설마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죠? 자, 제조간접비. 자, 기출문제는 몇 개 안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제조간접비가 특정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다. 공통원가. 우리가 알아서 배부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배부 방법. 이때 배부 방법에는 가로 1번 실제 배부법과 넘어가면은 가로 2번이 제껴졌고 여기 예정 배부로 바로 갔네. 어쨌든 다시 일단 실제 배부법. 실제 배부법은 월말에, 기말에 또는 월말에 실제로 발생한, 실제로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한 달에 한 번 이랬죠. 그럼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총 제조간접비를 먼저 집계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제품에 배부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크게 나눠서 거기에 또 동그란 밀리번에 1. 가액법과 2. 시간법으로 구분됩니다. 가액법과 시간법. 가액법은 각 제품의 가격, 즉 재료원가, 노무원가, 직접원가, 재료비, 농업비, 여기 재료비, 노무비,
또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도 있으면 대부분 쓰는데 직접 경비도 있으면 쓰는 거예요. 직접 경비도 있으면 쓰는데 보통은 경비는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리고 재료비, 농업비 다 합친 직접 원가 이런 걸 가격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가액법. 그리고 시간, 작업 시간, 노동 시간이나 기계 돌아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시간법. 그래가지고 여기 공식을 막 써놨죠. 여기 배부율, 그리고 배부액, 그 다시 여기도 여기 공식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 배부 기준인데 요 배부 기준이 크게 나눠서 위에 건 가격, 가액법, 밑에 건 시간법입니다. 가액법과 시간법. 자, 공식은 이거 하나예요. 제조간접비 합계 곱하기 배부 기준 합계분의 특정 제품의 배부 기준.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돼요. 근데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건 이미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런 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뭐 모임이 있으면 모임이 왜 회비 같은 거 걷잖아요. 회비 걷었다가 뭐 회식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뭐 총무가 맡아서 처리하고 이런 식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는 회비가 아니라 일회적으로 이렇게 회사 뭐 사람들이든 뭐 동호회 사람들이든 뭐 하든 그냥 오늘 갑자기 뭐 어쨌든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저녁이나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한 10명 모였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뭘 먹었나 몰라도 먹고 마시고 했어요. 돈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먹었더니 30만 원 나왔네. 10명이 가서 30만 원이야 뭐 그죠? 부어라 마셔라 막 했어요. 자, 돈 내야죠. 이거 돈 내야죠. 어떻게 내요? 어떻게 계산해? 야, 내가 낼게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합리적으로 합시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는 말 요즘 말로 N빵. 그죠? N분의 1이죠. N분의 1. 그 N분의 1이 뭐예요? N분의 1이. 그러니까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1은 10명이니까 10명 기준으로. 그럼 10명분의 1, N분의 1, 10분의 1. 그럼 1인당 얼마? 1인당 3만 원이죠. 근데 내가 한 명이니까 그냥 3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해야 될 제조간접원가 배부하는 거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30만 원이 제조간접비 합계고 배부 기준이 여기서 인원수니까 인원수 합계 10명 중에 특정 제품 저 혼자 뭐 이런 거지 뭐. A라는 사람 김계동, 이모시기, 박모시기, 강모시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n분의 1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제조간접비 합계 곱하기 배부 기준 합계분의 특정 제품. 여기서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람이니까 특정인이죠. 특정 사람의 배부 기준. 자, 근데 이건 간단해서 좋죠. 자, 근데 이제 우린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볼까? 아까 합리적 배부 기준 중에 이상적인 게 뭐랬죠? 그렇죠. 인과관계. 어우, 이렇게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 금방 했으니까 금방 대답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요게 뭐 부어라 마셔라 그랬죠. 뭐를? 술을. 물론 여기에 밥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한데 술, 밥, 음료수 이렇게 했는데 밥을 30만 원어치 먹는 건 아니고 술 먹어서 그래요. 여기가. 그럼 주로 술값이야. 그럼 술 먹은 거랑 관련이 있으면 인과관계 이 원가가 주로 술하고 관계 있으면 그냥 인원수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럼 가장 합리적인 거 뭐겠냐. 그래. 마신 병, 술 마신 병. 술은 세즈가 최고야. 그죠? 제 생에 전 입이 싸서 소주가 최고인데 먹다 보니까 30병을 먹었네. 30병을 먹었네요. 그 중에 제가 2병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낼 돈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인원수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병수를 기준한다면 제가 낼 돈 얼마일까요? 얼마 나오죠? 자, 30만 원을 30병으로 나눕니다. 배부 기준이 병이야. 배부 기준이. 그럼 한 병당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2병 마셨으면 2만 원 내는 거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합리적이에요. 그 대신 누가 몇 병 먹었나 누군가 쉬고 있어야 돼. 쟤 몇 병 먹고 쟤 몇 병 먹고 이거 쉬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얘보다는 얘가 합리적이죠. 예를 들어 나는 술 안 마셨어. 빵병. 그럼 저는 안 내는 거지. 너무했나? 안주값은 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그건 그거고. 그래서 아니 안 먹은 사람하고 많이 어떤 사람은 10병 마셨어. 혼자 10병.
아우, 이 약 먹는 거 죽자 그냥 먹고 죽자 이러면서 막 10병 마셨어. 근데 10병 마신 사람이나 1병 마신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마신 거에 비례해서 2병 마셨으면 2병 값 내고 5병 마셨으면 5병 값 내고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잖아요. 아니면 잔으로 할까요? 잔으로 할까? 잔으로 소주 한 병 따르면 7잔쯤 나와요. 그죠? 어떻게 붓다 보면 7잔 나오고 붓다 보면 6잔 나오고 어떻게 붓다 보면 8잔 나오고 좀 애매하게 부족해. 한 병 더 뭐 이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7잔. 그럼 이게 아까 30병 7, 3, 21 210잔. 210잔. 평균 잡아서 210잔 중에 제가 2병 플러스 3잔 더 마셨어. 2병이면 7, 24, 3잔 17. 아유 헷갈려. 그럼 이거 누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고 있어야죠. 저놈이 몇 잔 먹고 있나, 몇 잔 먹고 있나 적고 있어야죠. 어쨌든 근데 이게 더 합리적이죠. 그럼 병보다는 잔이, 그죠? 아까 세분화 있었잖아요. 자세히 하면 할수록 원가는 정확해지지만 복잡해. 아이고 술 먹어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거 몇 병 먹었나, 몇 잔 먹었나 쉬고 있어. 아니 몇 그램 마셨나 할까요? 몇 그램? 몇 그램? 저울이 있어. 저울 이렇게 저울 있고 잔 딱 올려놓으면 몇 그램 마셨나 딱 나와. 먹을 때마다 딱 올려놓고 먹고 막 이래야 돼요. 너무했나? 예. 더 합리적으로 해볼까요? 이 30만 원 중에 술값이 있고 침 넘어가죠. 안주값이 있고 밥 또는 음료수 값이 있어요. 그럼 술값, 안주값, 음료수값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만약에 술값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요즘 소주값이 얼마죠? 4,000원씩? 3,000원씩? 아까 제가 30병이랬죠.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3,000원씩 싼 데 갔어요. 9만 원이네. 그럼 안주값이 20만 원이고 밥값이 10,000원이에요. 계산 빨라 좋죠? 30만 원. 그럼 술값은 뭘로 계산할까요? 병으로 할까요? 그냥? 잔까지는 힘드니까 병으로. 30병 중에 제가 2병이랬죠? 그럼 얼마야? 3, 3, 9, 3, 2, 6. 3, 3, 9, 3, 2, 6. 6만 원 이렇게 되나? 6,000원이지 6,000원. 아유 헷갈려. 헷갈려. 술 먹었나 봐요. 헷갈려 이렇게. 그럼 안주값은 뭘로 하죠? 안주는 뭘로 배분하죠? 어떻게 나눌까? 인원수로 할까요? 머릿수로? 아니면 어떤 놈은 안주 많이 먹고 어떤 놈은 나 오늘 약 먹었어. 그리고 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에 뭐. 그죠? 안주는 뭘로 하지? 소주 안주에 뭐 있어요? 이것도 치맥은 맥주인데 참. 뭐 소주 먹는데 치킨 먹으면 어때요? 뭐 맘이지. 아니면 삼겹살? 삼겹살 이거 어떻게 배분하죠? 많이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다른데? 고기 군 놈 있고 먹는 놈 있고 다른데 이거 어떡하지?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복잡해. 그러지. 우리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 그냥 인원수로 하자. 10명, 1명. 그럼 저는 2만 원. 밥이나 음료수 골라서 하나씩. 그럼 저는 밥으로 하나 먹었어요. 저는 밥 안주를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안주 저 하나. 그럼 1,000원. 그럼 저는 27,000원. 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생활 속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그게 오늘부터 해야 될 제조간접비 배부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순서대로 배부 원리가 다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합리적인, 이상적인 방법. 물론 여기도 병으로 할 거냐, 잔으로 할 거냐, 그람수로 할 거냐, 명수로 할 거냐, 아니면 안주 먹은 양 있죠. 몇 번 먹었냐, 몇 개 집어 먹었냐, 몇 그램 먹었냐,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배부 기준은 여러 가지 정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건 세분화가 되는 것이고, 세분화. 이쪽으로 갈수록 단순화가 되는 거죠. 단순화. 그래서 어떤 걸 할 건지는 뭐 회사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가 담당자다. 그럼 이거 선택하면 돼요. 그럼 다시 공식 이해되시죠? 제조간접비 합계 곱하기 배부 기준 합계분의 배부하고자 하는 특정인 또는 사람 또는 특정 제품의 배부 기준. 그러니까 병수로 하자. 10병 중에 2병.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걸 다시 이렇게 쓸게요. 제가 좀 다르게 달라 보이게 쓸 건데, 자,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비 합계를 이 n분의 1인데 요 n 배부 기준을 여기서 나눠 그냥 배부 기준 합계로 나눕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 배부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책 그 앞에 써 있습니다. 배부율 요 앞에 써 있어요. 여기 배부율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합계 나누기 배부 기준 합계 그거예요. 제조간접비 합계 나누기 배부 기준 합계 이런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 배부율에다가 배부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
배부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의 배부 기준을 곱하면 그게 바로 특정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기준합계로 나누면 그게 바로 배부율인데 여기서는 배부율을 안 써놓은 거고 여기는 배부율을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은 거죠. 아까 다시 술값이 30만 원인데 그냥 단순하게 10명으로 30병 병수로 나누기로 했어. 30병으로 나눠. 그럼 병당 만 원이었죠. 만 원. 곱하기 내가 먹은 거 2병. 그럼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알아두세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여러 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책에 보면은 제가 시간법하고 가액법과 시간법을 공식을 따로 적어드렸지만 결론은 이 공식 하나면 됩니다. 이 공식 하나면 되죠. 제조간접비 합계 곱하기 n분의 1의 결론은 n분의 1이고 좀 다르게 쓰면 방금 썼던 거 이것처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요거 제조간접비 배부 넘어가시면 여러분 책에 예제가 있어요. 배부하는 연습 문제 150페이지 예제 1번도 있고 151쪽에 예제 2번도 있는데 예제 2번으로 할게요. 예제 2번으로 자료를 보니까 A제품과 B제품이 있고 제조간접비 총액이 24만 원이에요. 그럼 24만 원을 A제품과 B제품에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해보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부해보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세요. 아까 했던 거. 배부할 제조간접비 24만 원, 술값 24만 원 곱하기 n분의 1. 근데 n분의 1인데 그 n이 재료비 기준이에요. 재료비. 그럼 여기 재료비가 각각 16만 원과 14만 원이면 총 30만 원이죠. 30만 원분의 만약에 A제품 거 구한다. 그럼 16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 나오죠. 배부율은 38에 24, 0.8. 배부율은 0.8. 곱하기 16만 원. 그럼 8일은 8, 86에 48인가? 그럼 12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해보자. 그게 바로 직접 노무비법이에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연습해보세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상식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노무비 기준 배부할 술값 아니지. 제조간접비는 24만 원. 근데 뭘 기준? 14만 원과 6만 원. 노무비 기준. 14만 원과 6만 원이면 총 20만 원. 그 중에 A제품 거면 14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럼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1점이네. 배부율은 1.2, 120% 곱하기 14. 12, 14는 168인가요? 계산해봐요. 이게 가액법. 가격을 기준하는 게 가액법이고 지금 이 문제는 시간법. 사람이 작업한 시간, 노동시간법 또는 기계가 돌아간 시간, 기계작업시간법. 사람 작업시간을 기준할 거냐, 기계 돌아간 시간을 기준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식 세워보실래요? 자, 일단 배부할 제조간접비는 24만 원 곱하기 n분의 1. 그 n이 사람 작업 시간이다. 그럼 사람이 작업한 시간은 각각 1600하고 800이니까 총 2400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중에 A제품 거 구할 때는 1600, B제품 거 구할 때는 8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부율은 딱 봐도 1로 떨어져. 그럼 100이죠. 곱하기 1600 하면 16만 원. 딱 봐도 나오죠. 이런 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기계시간법은 공식. 배부할 제조간접비 24만 원 곱하기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600이죠. 그 중에 A제품은 1000. 시간이죠. 시간. 그러면은 계산이 암산이 마냥 쉽진 않겠죠. 배부율은 2분의 3이죠. 150. 15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해봐요. 자, 이래가지고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등식을 연습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n분의 1, n빵 그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1의 회계용어 제조간접비 이런 말을 붙이기만 하면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상식이다. 기억하세요? 상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술값 계산할 때 합리적으로 먹은 양, 먹은 병수, 잔수 따져가면서 한번 해봐요. 싸움 날지도 몰라요. 너 7잔 마셨잖아. 아니야, 나 6잔 마셨어. 너 22잔 마셨지? 아니, 나 모르겠는데? 아니, 술 먹는데 그걸 왜 쉬고 있어? 그래서 싸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다시 교재 148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이거 예정배부예요. 여러분 3번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좀 전에 아까 제조간접비 계산할 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총 제조간접비를 구한 다음에 재료비를 기준하든 농업비를 기준하든 제조간접 시간을 기준하든 배부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 월 말이 되어야만 총 제조간접비가 산출이 돼요. 그래야 총 제조간접비 아까 술값 아니면 저기 24만 원, 30만 원 이런 거 그 금액이 월말이 돼야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가 계산은 이 원가 계산이라는 건 원가 계산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시기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실제 원가 계산 사후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일 끝나고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 예정 사전에 미리 사전에 미리 하는 예정 원가 계산이 있어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 원가 또는 정상 원가. 실제 원가는 당연히 외부에 보고 우리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뭐였어요? 외부에 보고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그러니까 내가 원가를 알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집계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외부 보고. 근데 얘는 내부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예정원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제가 김밥집을 합니다. 도시락도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단체 주문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의 도시락을 5,000원씩 파는데 김밥 한 줄에 5,000원이에요. 저는 요즘 김밥도 웬만하면 4, 5,000원씩 하죠. 근데 저는 김밥을 4, 5,000원씩 먹을 바에 차라리 100반을 넘어가요. 제가 도시락을 5,000원에 파는데 5,000원에 파는데 이번에 단체 주문이 왔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번에 우리 회사 뭐 야유회 가는데 아니면 뭐 어디죠? 뭐라 가지? MT 또 아니고 또 뭐지? 워크샵 무슨 워크샵에 맨날 가서 술만 먹고 어쨌든 워크샵 가는데 근데 도시락이 500개가 필요하대. 그 저한테 그래요. 500개 만들 수 있냐? 몇 월 며칠까지 아침에 출발할 건데 그때까지 500개 맞춰줄 수 있냐? 그럼 제가 빨리 머리 굴려야죠. 뭐를 굴려야 돼요? 500개를 작업을 해서 그 시간까지 갖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해야죠. 저하고 직원들하고 아니면 식구들까지 매달려서 막 해서 500개를 만들어주냐 그걸 일단 계산해야 돼. 또 한 가지 그쪽에서 얘기를 하네. 아 근데 사장님 우리 500개나 많이 하는데 좀 싸게 해줘요. 4,000원에 해줘요. 원래 5,000원인데 4,000원에 해줘요. 그래. 저는 그럼 빨리 어떻게 해? 대답을 해야죠. 만들어보고 해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파니까 그래 4,000원에 팔아도 남겠지. 남어. 에이, 내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도시락 한 개당 원가는 한 2,500원밖에 안 해. 2,500원인데 5,000원에 파는. 그래 나도 먹고 사니까. 그럼 2,500원 정도니까 제가 4,000원에 팔아도 난 남으니까 그래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사장님 안 돼요. 저는 이제 재료값이 4,000원이에요. 원가도 못 건져요. 그럼 우리는 그 인건비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끊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거 그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만들고 나서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집계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 자 아직 만들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500개를 만든다면 5,000개를 만들다면 2만 개를 만든다면 원가가 얼마 들어가겠지. 그럼 거기 들어간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쯤 들어가겠지. 그리고 간접비는 얼마쯤 들어가겠지라고 예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고 그 중요한 거 실제는 무조건 월말에 해야 돼요. 왜? 말일이 돼야 그 달에 한 달 기준 했을 때 그 달에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정원가는 중간에 사전에 기초에 월초에 미리 좀 중간에 어쨌든 말일이 되기 전에 월초에 하든지 월중에 하든지 심지어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장 오늘 하루만 살 게 아니잖아요. 난 오늘만 산다. 이거 아니잖아요. 5년 뒤, 10년 뒤 목표를 세우고 가고 아니면 쉽게 그냥 내년도 지금이 한 10월이나 12월쯤 됐어요. 그럼 내년도에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매출 목표가 얼마야?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예상되는 원가가 얼마쯤 들어갈까 여러 가지 예측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인 꿈, 사장은 맨날 출근도 늦게 하고 막 일도 대충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럴 것 같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장들은 더
더 바쁠 수도 있어요. 월급쟁이보다. 월급 받는 게 행복한 줄 아세요? 아, 나 이러면 때려치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남의 돈 그냥 받아먹고 사는 게 행복한 시절도 있을 거예요. 넘어가요. 어쨌든 다시 그 제조간접비 예정배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정배분은 연초 또는 월초에 그 해의 생산량 등을 예상 고려해서 제조간접비 총액을 추정합니다. 추정, 제조간접비를 추정한 다음에 이걸 제품에 배부해요. 목적은 원가 계산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원가는 무조건 일 끝나고 사후, 다른 말로 하면 월말이 되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월 초에 아니면 월 중에 중간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특별 주문 들어오는 건 말일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2일날, 5일날, 10일날 들어올 수도 있어. 주문 들어왔을 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이걸 결정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원가 계산의 안정성,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1년 동안의 총 제조간접비를 추정하고 배분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배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실제와 예정은 똑같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몇십 년간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는 얼마쯤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강의를 몇십 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강의를 제품으로 따진다면 이 지금 현재도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게 다 공짜가 아니죠. 이 스튜디오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빔 프로젝터가 있고 그리고 출판도 있고 원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어울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제품 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찍고 있는 이 순간도 사실은 원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의 경험 몇십 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래 다른 건 빼고 재료비면 인건비 빼고 순수 경비만 수도 전기요금에 아니 여기로 따지면 스튜디오로 따지면 스튜디오 임차료 월세 그리고 이런 빔 뭐 카메라 이런 거에 대한 이거를 샀든 리스를 렌탈을 했든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요. 샀으면 상각을 해야죠. 우리 감가상각 배웠잖아요. 감가상각 이런 거. 빔 이것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뭐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이건 소모품이에요. 1, 2년 2, 3년 지나면 이것도 어차피 렌즈 갈아야 되고 근데 렌즈 가느니 새 거 사는 게 낫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다. 그럼 매 시간 이런 간접비가 투자되는 거예요. 임차료도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이 건물에 대한 임차료도 있지 이런 장비 기계 장비에 대한 그 상각비 감가상각비 내지는 리스료 임차료 렌탈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수도 전기요금 있죠. 이거 품필값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다 돈이에요. 그죠?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고 치면 그래 이거 1시간에 얼마쯤 될 거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예상치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018년도에 2019년도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짰어. 1시간에 얼마다. 또 2019년에 2020년도에 예산을 짜가지고 그렇게 1시간당 그래 이거 하면 순수 간접비만 이 스튜디오가 또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 여기. 스튜디오가 여러 개 10개 있어요. 여기. 그중에 요 하나의 스튜디오에 1시간당 순수 간접비로만 10,000원 들어갈 거야. 그냥 10,000원 싸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딱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일 끝나고 작업 끝나고 집계를 해봤을 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차이가 발생하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원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데 쓰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까 계속 얘기했죠. 뭐든지 꼭 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러분 회사.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초관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데 몇 초, 담배 한 대 피는데 몇 초, 전화 통화하는 거 몇 초, 막 이런 거 다 세가지고 초 단위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과 평가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TV에도 막 나오고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더 옛날 사회과학 쪽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스톱워치 가지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넘어가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에 1시간에 10,000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사무실 1시간당 순수 관리비만, 순수 경비만 1시간이라서 여러분 사무실이 조만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10,000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꼼꼼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이 없거나 아니면 출장으로 외부로 나가서 지금 자리에 없을 때는 전기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예전에 저 학원에 있을 때
그 원장도 엄청 꼼꼼한 사람이고 저도 한 꼼꼼은 해요. 그래서 저도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전기 같은 것도 웬만하면 수업 없을 때는 끄고 에어컨도 당연히 끄죠. 근데 원장이 벌써 그런 걸 놓치는 사람이 아니고 딱 하고 저도 또 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왔는데 에어컨이 엄청 시원해요. 한여름인데 보니까 어떤 강의실에 그 사람은 좀 털털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퇴근한 거죠. 근데 그날따라 원장도 놓치고 저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니까 하루 종일 밤새 틀은 거예요. 불안한 게 다행이죠. 어제는 시원하더라고 아침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여러분이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면 뭐 에어컨 하루 틀어봤자 얼마나 되겠냐 싶어도 뭐 그것도 어쨌든 돈은 원가는 원가잖아요. 그런 것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때 이 예정치 이거하고 실제 발생한 거라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정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얘 말보다는 실제 엄청 중요한 거고 자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책에 149쪽에 지금 이런 얘기가 써 있었죠. 그 세 개를 써놨던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제조간접 예산, 예정액, 예정액이 있고 예정조업도가 있죠. 조업도는 쉽게 얘기하면 작업시간이에요. 예정작업시간, 예정작업시간, 예정조업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정조업도 작업시간이에요. 좀 전에 앞에서 제조간접비 공식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썼던 거 제조간접비 합계 나누기 배부 기준 합계였잖아요. 배부 기준 합계 나눠주면 배부율이 나온다. 아까 썼던 거 배부율이 나온다. 거기에다 특정 제품 배부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의 배부 기준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가 이것만 붙이면 돼요. 자, 예정자.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를 배부 기준이라는 말 대신 예정 여기서는 조업도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냥 예정 조업도. 예를 들어 내년도에 예상되는 총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고 실제는 6천만 원, 6억 원 될 수도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니까 우리 시험은 10만 단위, 100만 단위 정도만 나와요. 또 예정 조업도 예를 들어서 예정 작업 시간이 5,000시간이다. 그러니까 5,000시간 동안 제조간접비, 간접비만 재료비 이런 거 빼고 간접비만 60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다. 그럼 그게 바로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예정 배부율. 그럼 600만 원 나누기 5,000시간. 즉 5,000시간 동안 60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했으니까 시간당 1,200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생각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 배부 기준. 그 달에서 생산량을 300개를 생산했다. 아니면 300시간 작업했다. 시간으로 할게요. 그럼 곱하면 36만 원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다. 이렇게 따져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고 공식을 이렇게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 왜 실제인지 좀 이따 할게요. 예정 배부율. 이때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비 나누기 예정 조업도.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을 여기 예정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자, 제조간접비 개정에서 배부 차이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따 문제를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조간접비 개정인데 자, 여기서 하여튼 문제에서 예정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쪽 예정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여러분은 무조건 일단 무조건 일단 실례합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실례합니다. 옛날에 어떤 탤런트 아줌마가 요즘 안 나오시는데 나오면 맨날 코맹맹이 소리를 실례합니다 그랬는데 무조건 문제에서 예정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실례합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실례. 자, 차변에 실제가 오고 대변에 예정이 옵니다. 차변에 실제, 대변에 예정이 옵니다. 차변에 실제, 대변에 예정. 이때 예정 배부의 149쪽에 밑에 보면 제조간접비 개정이 그려 있는데 원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제조간접비로 왔다가 재간비, 제조간접비는 무조건 제공품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원가 흐름.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무 말도 없으면 실제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 원가가 쭉 해서 제공품에서 제품, 완성품의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죠. 이 원가가 아무 말도 없으면 실제 원가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정 원가를 하자고 그랬죠. 그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정 배부액을 먼저 구해서 제공품으로 대체시킵니다. 예정을. 그리고 월말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요. 그래놓고 이제 차액 이쪽에서처럼 실제가 크다. 그럼 그걸 과소배부라고 그래요. 즉 예정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실제가 나중이랬죠. 예정을 먼저 하는데 예정이 적은 거죠. 과소. 예정을 적게 잡은 거예요. 과소. 실제와 예정의 차액을 구하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데 차액까지는 구했는데 과소 과대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예정이 적으면 과소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정이 커. 예상했던 게 커. 실제보다 커요. 예상이 커. 과대입니다. 과대예요. 과대배부. 과소, 과대 이렇게 따져요. 일단 실제가 크면 뭐, 예정이 크면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오로지 예정에 집중하세요. 예정에 집중해서 예정이 크면 과대고 예정이 적으면 과소입니다. 뭐에다 초점 맞추라고요? 예정. 포인트는 예정.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 괜히 실제가 크면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 이랬다가 나중에 실제가 크면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초점은 예정에 맞춰라. 예정이 작으면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 아셨죠? 자, 다시. 이때 예정 배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실제 그냥 시간으로 할게요.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신뢰합니다. 신뢰. 하여튼 무조건 예정 얘기 나오면 신뢰합니다 생각하세요. 여기도 신뢰. 여기도 신뢰. 중요한 건 여기도 신뢰죠. 실제 곱하기 예정이에요. 주의할 점은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일부러. 예정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아니에요. 예정 배부액은 실제 시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해줍니다. 예정 시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제 한번 살짝 풀어본 다음에 마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차이, 과대인지 과소인지 차이 기억하시고 이때 예정 배부액은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다. 명심하시고 제공품에 넘어가는 건 예정이 넘어갑니다. 제조원가에 반영하는 건 예정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정원까지. 실제로 가려면 실제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정이 없을 때는 실제로 가는 거고 예정이 있으면 예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액, 실제와 예정의 차액을 연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비례배분법 무조건 매출원가의 가감. 원가의 흐름 기억나요? 재료비, 동호비, 경비가 제공품 제조간접비로 갔다가 제조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고 제공품에서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가잖아요. 그 원가 흐름 따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배분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매출원가로 가니까 전액 매출원가로 가감하는 방법이 있고 매출원가 가감법 아니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합시다. 영업의 손익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나왔어요. 넘어가고 그다음 이 예정.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예정에 대해서 아까 왜 실제를 곱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 이게 몇 페이지죠? 막 안 넘어가 이게. 손에 뭘 들고 있은 게. 예, 교재 151쪽입니다. 151쪽에 예제가 있는 그거지요. 자, 보셔요. 자, X1년 말에 다음 연도 X2년도 제조간접비 예정으로 600만 원을 예상했고 예상 작업 시간 전문용어로 예정 조업도죠. 이게 예정 조업도입니다. 5,000시간. 아까 제가 했던 예입니다. 그럼 예상하기를 5,000시간 동안 600만 원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럼 600만 원을 5,000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시간당 1,200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 거죠. 예정. 앞에 써 있죠. 제목이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1,200원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됐어.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는 월말에 집계된 거니까 월말에 집계된 거라고 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럼 작업 시간도 실제니까 월말이 돼야 알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볼게 한 가지만. 자, 1일부터 말일까지 있습니다. 30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30일까지예요. 지금이 4월이야. 30날까지 있어. 근데 오늘이 28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28일이야. 그럼 오늘 작업 끝났어요. 1월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이랬어요? 이건 1월이면 당연히고 2월이겠죠? 누가 이랬어 이거? 2월이겠죠? 1월, 2월. 다시 근데 1월이라고 그랬네. 그럼 1월로 가죠. 1월로 가죠.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이 1월 29일이에요. 말일 이틀 남았어. 근데 오늘 1월 29일까지 400시간 작업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끝냈어. 제가 경영자, 공장장, 경영자, 제 사장이면서 공장장이야. 자, 근데 여러분이 직원인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29일인데 31일까지 이틀 남죠? 이왕이면 3일 남는 걸로 합시다. 28일이야. 3일 남았어. 근데 이번 달에 해야 될 모든 물량 작업 끝났고 다음 달 것도 지금 다 했어요. 결국은 3일 동안 나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놀아. 그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가서 쉬어. 3일 있다. 3일 있다. 그냥 쉬어 그러면 죄송해요. 3일 쉬고 오세요. 월급은 안 뺄게요. 그대로 그냥 월급 다 드릴 테니까 3일 푹 쉬고 2월 1일 날 출근하세요. 그랬어요. 좋죠? 일 하나도 안 해도. 그죠? 자, 지금까지 400시간 작업했어. 1시간에 1,200원 발생할 걸로 예상했어요. 그럼 예정. 아까 다시 이거 계정으로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1월 달에 제조간접비 계정이라고 치고 실례합니다. 이렇게 됐었죠. 실례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정은 1월 28일까지 예를 들어서 28일까지 작업이 끝났는데 400시간 작업을 끝났는데 시간당 1,2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면 48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됐죠? 그런데 요 실제 발생한 47만 원 이거는 문제에는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28일로 가정해 봐요. 그럼 오늘까지 작업이 끝났고 29일, 30일, 31일은 작업이 하나도 안 했어. 이번 달 작업이 400시간이 끝이에요. 그럼 어쨌든 얘는 1월 28일 현재 예정 배부율은 구한 거죠. 그럼 실제는 1월 28일 작업 끝냈다며요. 29일, 30일, 31일은 출근도 안 해. 공장 문 닫을 거야. 월급은 다 드리고 문 닫을 거야. 2월 1일 날 출근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1월 달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47만 원. 그럼 1월 28일 현재까지 발생한 제조간접비 47만 원.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실제는 1월 28일까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1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아니 공장 문 닫았으면 원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발생합니다. 집세, 감가상각비 이런 건 작업을 안 한다고 해서 집세가 안 나가진 않잖아요. 공장 빌려 쓰는 건 집세 내야지. 수도전기요금. 아니 공장 문 닫으면 수도전기요금 안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올까요? 나올걸요? 여러분 전기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는 전기가 계속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죠. 대기전력이라는 게 그것도 돈이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 문제에는 써 있으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거지. 실제는 무조건 말일까지 기다려야지 47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교했더니 예정이 크네. 그럼 예상을 크게 잡았다. 그럼 이 10,000원을 과대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대배부다. 이렇게. 자, 이왕 했으니까 마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2월 달로 가죠. 2월 달 제조간접비 같은 식입니다. 2월 달도 예를 들자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2월은 원래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2월 20날 작업 끝났어. 그리고 나머지는 놀아. 팽팽 놀아. 문 닫았어 또. 이번 달도 역시 월급 다 드릴 테니까 일주일 쉬고 오세요. 우리 공장 이래도 되나? 쉬고 오세요 그랬어. 근데 어쨌든 예정은 예정 배부액은 이번 달 작업이 어쨌든 끝났어. 더 이상 없어. 그럼 그냥 400시간에 실제 시간이잖아요. 실제 작업 시간 400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은 미리 구해놨잖아요. 이거 미리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1,200원을 대입해요. 그러면은 또 역시 48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건 2월 20날 작업이 끝났지만 이 제조간접비는 여기는 이미 써 있으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얘는 무조건 2월 28일 날이 해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세나 수도, 전기요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공장 문 닫는다고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실제가 오는 거예요. 실제가 나중이고 예정이 먼저입니다. 그럼 실제 나중에 이게 50만 원이구나. 50만 원이에요. 그럼 끝에 가서 비교하니까 실제가 크죠.
그럼 이건 예정이 적죠. 예정을 적게 잡았구나. 과소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어 과소 과대를 판단해라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예정 얘기 나오면 신뢰합니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실예 실제 시간에 예정 배분율을 곱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계산 구조를 확실히 익혀두세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그냥 공식보다는 예정 배부가 훨씬 중요해요. 배부 차이 구해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50분 같은 아니구나. 5분 같은 50분이 지났죠? 거꾸로 했네. 5분 같은 50분 그죠? 어유 금방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50분이나 됐네. 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 배부 마칠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원가 배분 n분의 1 그거랑 원리가 같아요. 다만 예정 배부 같은 건 사전에 미리 구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잠깐 머리 식히고 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